별빛보다 빛나요. 지친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대 품이 나의 집이죠. 세찬 바람 앞에서 꺼질 듯한 내 사랑도 잘 참고서 이겨내줬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나 많아요. 그대 내 곁에 살아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가 그대에게 부족한 걸 알지만 세월을 걷다 보면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곳이 되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만을 위해 부른 이 노래 사랑 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라라라. 네, 노래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7년 전에 아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원래 나라에서 깎아줘서 그런데 안 깎아주면 59이 됩니다. 어느새 60고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1살 12월 끝자락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암에 대한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았지만 동생을 통하여 온 이곳에서 저는 암을 바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암의 비즈니스를 저는 바로 알아듣고 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있었던 곳에서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암을 알아들었는데, 그때 제 환경이 어떻느냐 하면은 제 남편이 노르프 페인트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일본 주재원으로 가서 한 3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진급이 한 번도 누락된 적 없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성승장구 진행이 되었었고, 제 나이 36살에 노르프 페인트 이사가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그룹사 최연소 임원으로 되었었고, 아직도 그 기록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는 영업 상무이고 관리 상무이고 두 가지를 다 맡고 있는 책임자였고, 회사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제 남편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명함이 있을 때 뭔가를 만들고 싶었는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남편의 수입에 추가적인 수입이 됐지만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고, 명함이 있을 때 뭔가를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직장에서 경제적인 그 책임을 질 때 저는 자녀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일본에서 30년을 먼저 살았을 때 이 시대에 두 아들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두 아들을 정말 잘 키워야겠다는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많은 돈을 들이고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기르는 엄마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선택할까, 어떤 직이 앞으로 유망 직종이 될까, 아무리 신문을 4개를 바라봐도 우리 아이의 미래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 보냅니다. 큰 아이를. 아무리 직장인으로서 월급이 괜찮지만, 연봉이 괜찮았지만 아이를 미국을 유학 보낼 정도는 안 되었거든요. 그때 시중에서 도는 말들이 현금 10억 없이 유학을 보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 현금의 사정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유학은 보낼 수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선진국에 가서 네가 산 미래를 네 나이 한번 보고 오라는 마음에서 중3 때 교환학생을 보냈습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교환학생에 가기 직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게 그때 9월 달 아이를 보냈는데 12월 달에 아내가 제게 찾아옵니다. 아내를 제가 바로 알아듣고 첫 번째 물어본 사람이 수지에 잘 사는 부자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 아메 비즈니스 한번 해보려고. 언니가 하는 말이, 그래, 그거 여자도 7, 8천 번다더라. 그게 제가 물은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아마 언니 주변에 에메랄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니 말을 듣고, 그래, 우리 아들 이거면은 유학 보낼 수 있겠네. 진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들 유학 보내고 이게 자산으로 쌓이니까 아이 갔다 오면 우리 가정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그냥 무턱대고 아메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아메를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그 무엇도 들어오지 않던 것이 아메 공부를 하면서 와, 아메 비즈니스라면 우리 아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아메 비즈니스로서 자기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저희 아이를 아메를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미국에서 바로 교환학생에서 유학생으로 바꾸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유학을 한다고 그랬었는지 우리 가정이 유학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다는 걸 알았는지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SAT를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졸업식 때도 한 5명 정도 졸업 스피치 하는데 자랑스럽게 스피치를 하더라고요. 또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했고 한두 명이 취직되는 좋은 회사에 큰 회사에 취직해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들을 한국에 오기 와서 아메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잘못하면은 아들이 한국에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아들을 뺏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 동영아 한국에 올래? 그냥 던졌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뭔가를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뜻밖의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든지 오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어디에 취직할까요? 대기업에 갈까요? 뭘 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은 아미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 그냥 얼른 와. 와서 정하자. 그러면서 제 속으로는 편안한 일, 좀 바쁘지 않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이드로 아미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글로벌 회사에 괜찮은 회사에 3차 시험까지 합격을 했었어요. 그래서 3차 시험을 합격을 받고 저희 그룹에서 2030 큰 미팅에 대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인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세미나였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세미나에서 저희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비즈니스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유명한 직장의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들이 아미를 전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로벌 회사에는 전화를 해서 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전업을 선포해 버릴 때 엄마의 마음에서는 참 많이 조심스럽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아미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0년을 기다려서 아들이 한국에 와서 아미를 전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미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미를 진행을 했었을 때 지금이 타이밍인가? 전업을 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 투잡을 하는 타이밍인가? 우리 아들이 잘할 수 있을까?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데 모든 것을 놓고 전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타이밍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아도 그렇게 한 데는 없고 또 그 사정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스란히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게스트로 온 홍콩의 리더님들, 뭐 중국의 대만의 리더님들이
영리더들이 수석, 그리고 뭐 파운더스 수석, 그리고 더블까지 영리더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고 아무런 답도 없지만 아들이 한번 해보겠다는 27살짜리 아들을 말을 믿으면서 그래 한번 이왕 제대로 한다면 젊었을 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들이 아미를 전업을 하면서 27살 때 진짜 친구도 없고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도 없고 또 엄마도 하고 고모도 하고 이모도 하고 주변 사람이 모두 아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맥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메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해가는 아들의 모습에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고 앞으로 아메에서 받을 수 있는 더 큰 보상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하나 잘 감당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아내 속에서 배우게 되고 공부하면서 리더로서 그릇이 마인드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감사해하면서 또 사랑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랑을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라는 그 말을 제가 되새기면서 아들을 응원하면서 아들이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한국 안에서 또 그룹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영리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30주년 때 사회도 갔었고 많은 기회를 받으면서 때로는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 아내가 키웠다고 그룹이 키웠노라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작은 엄마가 우리 아이를 키웠으면은 저런 우리 아이들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다고 이런 말도 저는 합니다. 저희 큰애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케냐에 이렇게 컴패션을 갔었습니다. 이것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메 비즈니스 진행하면서 41살이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중3이었고 작은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 말을 저는 믿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젊은 엄마들이 계신다면은 아메 비즈니스를 이왕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집중해서 그 노동수입의 고관을 지나서 빨리 다이아몬드 클럽에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느새 다이아몬드가 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10년 동안 다이아몬드의 생각과 그런 마인드들을 알게 모르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단축시키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다이아몬드 이상의 클럽에서 그런 만남의 자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전 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큰애가 왔을 때 저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이상으로서 천천클럽이라고 그리고 수석 이상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케냐인데 이곳을 가면서 저희 중간에 안고 있는 크리스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우리 큰애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랑 같이 하루를 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같이 만나서 인사를 할 때 크리스핀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으니까 크리스핀이 자기의 꿈은 엔지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크리스핀 너 꿈을 응원해. 그러면서 그날 하루 종일 신나게 재밌게 놀았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크리스핀이 제 큰아들 손을 톡톡 치더랍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쳐다보니까 다니엘 내 꿈이 바뀌었어 그러더래요. 그래? 뭐로 바뀌었니? 하니까 내 꿈은 코리안인이 되는 거라고. 한국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응? 나도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꿈이 되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나누었다고. 저희 아이들은 집에 와서 얘기를 잘 나누거든요. 밤새워 얘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남자애들인데도 이런저런 얘기를 참 잘합니다. 이렇게 다녀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케냐의 사파리 그 넓은 초원도 너무 좋았지만 자기는
그 컴패션이 더 마음이 와닿고 가치 있고 행복했다고 그런 말을 저희 큰애가 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도 아메를 하는데 저희 작은 아들이 아메 비즈니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이 그런 형 옆에서 영향력을 받으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엄마 20대 내 주변에 정말 괜찮은 학교 좋은 학교 다니는 형들을 봐도 우리 형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나는 20대 중에서 우리 형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우리 형의 눈빛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애가 작은 애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영아, 아미는 직업이 아니란다. 아미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단다. 저희 작은 애는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을 전공했는데 성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정말 열심히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아이로 열심히 하는데 타고난 성대가 약하니까 정말 노래는 그냥 연습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타고난 성대가 좋은 사람은 그 울림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작은 애는 노래는 노래로 먹고 살 자신은 없지만 노래를 떠나서는 살 자신이 없다고 노래를 늘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형이 장영아 하면은 직업이 아니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제 작은 애가 아미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작은 애는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형 밑으로 달아줘야 되나 또 주변에 사람들이 사이드로 달아야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고민하면서 큰애하고 의논을 했었어요. 얘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니네가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엄마가 비즈니스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도 니네끼리 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서로 고민하고 있는데 작은 애가 어느 날 왜 자기 일을 가지고 형하고 엄마하고 둘이만 고민하냐고 자기한테는 왜 의견을 안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작은 애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은혜를 갖고 싶다고 엄마한테 점수를 주고 싶다고 형을 너무 좋아하지만 엄마의 사이드로 가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5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나고 나서 아메 비즈니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은 애가 아메 비즈니스를 할 때 6%를 한 8개월 한 것 같아요. 작은 애는 친구들이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24살에서 그 친구들이 PB도 잘 안 일어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6%를 한 8개월 정도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서 오는 건가요? 6%를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6%를 정말 SP 마감하듯이 매달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한 달이 아니라 8달 동안 8개월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야, 정말 대단하다. 옆도 뒤도 안 돌아보면서 자기 일을 하는 아들 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3년차 파운더스 PT를 진행하면서 내년 2024년 크루즈로 도전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식구는 모두가 크루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혼자서 집에 있는 거 너무 싫다고 크루즈를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더스 PT가 되어서 저희 작은 애가 연말 보너스를 가지고 기부 콘서트를 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를 들어서 기부 콘서트를 했는데 한 기부금이 500만 원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100% 기부를 하고 본인 스스로가 엄마 제가 기부 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모든 거 혼자 준비 다 했거든요. 그러는 아들 그리고 저도 뭐 제가 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나고 보니까 저는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 싫어서 노를 준비하느라고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 비즈니스를 노후 준비, 미래 준비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기 꿈을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진행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비즈니스는 정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의 그때 기브 콘서트 노래를 네, 저기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아미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음악 하던 친구들이에요. 같이 노래 불렀던 금발머리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대학원 나온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멋진 친구들이 같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저렇게 1, 2층이 꽉 다 찼었거든요. 코로나 한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전공한 아이들도 이렇게 절대로 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차는 걸 보고 기부 콘서트 금액이 저만큼 모이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정말 오랫동안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할 때가 아니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비즈니스 진행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기부 콘서트를 진행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게 네, 1월 1일, 2023년 1월 1일, 7년 만에 드디어 제 큰애가 다이아몬드에 큐를 달았습니다. 원래 7월 1일부 다이아몬드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아직 달성하지 않은 아이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목표는 큐를 달았고 7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억지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 상처가 될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저보고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축하한다는 말들도 하시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희 아이들이 이 비즈니스를 올곧게 잘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큽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제가 17년 진행하다 보니까 아메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보다 보상받는 과정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쩌면 70대 넘어까지 50년 넘게 비즈니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빠른 성취보다는 바른 성취를 저는 원하거든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좋은 기간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패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실패도 해보고 그런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졌을 때 진짜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서 많은 것들이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큐 다이아몬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뛰고 있는 저희 가족입니다. 혹시 저희 자녀들 보면 애써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나 실수하고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모두가 가족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한 가족 식구지만 아내의 도구를 통하여 각자의 꿈을 꿉니다. 제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의 꿈을, 큰 아들 부부는 큰 아들의 꿈을, 저는 제 꿈을,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이 함께 아내 속에서 꿈을 꾸면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뭐 우리 시너스 그룹 안에서 또 한국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저희 며느리. 광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한국 안에서 글로벌 안에서 많은 혜택을 줘서 저희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가슴 뛰는 그런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애가 성악을 전공을 할 때 저는 아내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저희 작은 애한테 성악하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엄마 나 성악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전공을 다 살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노래를 하나 한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가 될 것이니까 그 노래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악기도 아니고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 그냥 부르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우리 아이한테 달란트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아내를 하니까 우리 아이한테 성악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악으로는 어쩌면 먹고 살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만약에 저는 우리 애가 너무 마음이 고운 애라서 남자치고 이렇게 참 그런 배려심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 비즈니스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둘째는 정 안 되면 운전기사라도 시켜야지. 엄마가 아내 하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제가 생각을 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아내를 시작하면서 아직 자기 차가 없을 때 AP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엄마한테 노래를 들려주고 If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like a river flows surely to the sea, darling, so it goes. Some things. 네, 저녁 시간이라서 제가 노래를 좀 넣었었거든요. 리더님들한테 노래를 들으면서 조금 아내의 얘기를 들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시간을 까먹는 바람에 노래를 다 못 들려드립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엄마한테 AP 가면서 노래 불러준 아들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아들에게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보다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다고. 지금 여기 영상에는 없는데 저쪽에 남동 인천인가 그때 우리 FED를 크게 할 때 애국가도 2만 명 있는 데서 불렀거든요. 항상 제가 노래를 전혀 못하니까 노래하는 자기는 흑수저라 그러더니 거기서 애국가 제창을 하고 나서 엄마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남편은 요리를 담당합니다. 일본 주재원에 있을 때도 드라마도 요리만 보고 도서관에 가더라도 요리책을 많이 보던 사람이 아메에서 요리로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파트너들에게 요리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김태조 씨 요리를 먹고 핀업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로 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요리를 김태조 리더님 요리할 때 그때 저희 나 홀로 처민다 온 세상이여 날 위해. 예, 노래를 정말 처음에 아들 큐 하면 노래 나라 그러니까 엄마 저는 전공자입니다. 큐 한다고 노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제 워낙에 우리가 비즈니스가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큐 하면 노래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학교에서 부를 때보다 노래를 더 많이 불렀고 저희 비즈니스에서 이것저것에서 툭 하면 노래를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승낙을 시킬 때는 본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정말 본전을 단디 뽑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가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곳에서 공유하고 꿈꾸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형제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콘서트 때도 형이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런 사회를 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진은 제 며느리가 똑같은 옷을 저희 가족에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을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잠깐 넣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재밌으라고 했는데 저희 소리를 못 넣어 가지고 이랬는데 저희 아이들 모습 섹시하나요? 네. 이렇게 가족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라스베가스 호텔 안입니다. 제 며느리가 라스베가스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저는 라스베가스가 카지노로 유명한 줄 알았는데 라스베가스에 가장 유명한 것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호텔을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며느리 안내로 여기 몇 군데 호텔을 가봤는데 호텔 안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이게 호텔 아니거든요. 별 천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서 아직도 너무나 선하고 꼭 라스베가스 가면 호텔을 구경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주년 라스베가스 갈 때 꿈목록에 한번 넣어서 호텔 투어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호텔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코로나 전에 가족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만나서 비즈니스도 스케줄도 짜고 또 대화도 나누고 힐링도 하고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렇게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아메를 만났을 때 가장 저한테 스펙은 아메 비즈니스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2년에서 5년 플랜으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는데 다이아몬드의 그 수익이 매달 1,000만 원 나온다는 그 수입은 제가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아내 비즈니스를 만나서 그 300만 원만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보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아메 비즈니스 안에서 먼저 좋은 제자가 되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애써서 배웠었고 그리고 시스템에서 그리고 책에서 그리고 어머니에서 미팅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흘려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저하고 대입을 해서 나는 뭘 안 했지? 나는 뭘 덜 했지? 내가 저것을 채워가야겠다. 그리고 파트너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파트너의 문제를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문제를 내한테 주는 내가 풀어야 되는 내가 넘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나가려고 했었을 때 지금 만약에 제가 아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밥하다 빨하다가 나온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요즘은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처음에 저는 꿈도 꾸지를 못했어요. 왜 꿈을 못 꿨냐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왜 꿈을 못 꾸었는가? 왜 나는 꿈이 없었지? 제 남편이 제가 시작할 때는 임원이었지만 제가 결혼해서는 임원이 아니었거든요. 임원이 될 때까지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꼬깃꼬깃 꾸겨서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고 그랬어야 됐었지. 아내가 꿈을 꾸면서 내 꿈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면 그건 돈 쓰는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었는데 아내를 만나고도 꿈이 되살아나지를 않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내를 한 것이 아니라 늙어서 가난한 게 너무너무 싫어서 저는 아내 비즈니스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비즈니스 안에서 하나하나 이어져 가는 그 과정들이 그리고 제가 믿었던 그 많은 것들이 아내는 책임을 져줬던 것 같아요. 어리석은 믿음에서 결과를 주었고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 저한테
아메 비즈니스는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서 있느냐면요. 지난번에 크로아티아 다녀왔거든요. 크로아티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치앙마이도 이미 정해져 있고 내년에 삿포로 여행도 호주 시드니 여행도 시중에 크루즈 여행도 이미 다 제 걸로 확정이 되어 있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했었고 제가 처음 여행 갈 때는 우리가 아메하기 전에는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을 잘 갔었거든요. 해외여행도 가고. 하지만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해야겠다고 마음먹고부터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거였었어요. 아메에서 집중했었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나오는 그 여행만 다니겠노라고. 아이들 보는 것도 아메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잘한다는 그 말을 믿었었고 그리고 작은 애는 정말 내팽개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메에서 결과 내는데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계절로서 늘 쌓이고 집안일은 계속 밀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었지만 집안일조차도 매끈하게 척척척 잘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메 비즈니스를 진행하려니까 계속 숙제처럼 밀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책도 밀리고 모든 것이 밀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보려고 우선순위로 나아가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은 이렇게 여행이 다 제 걸로 돼가 있고 저만이 아니라 다음에는 제 파트너들이 함께 가는데 이제는 저희 아들과 함께 어쩌면 올해 다이아몬드가 된다면은 호주 시드니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니 이 기분은 또 다른 건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려고 저는 안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민생고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손뻗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했던 이 아내인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호주 시드니도 제가 아이들과 다녀왔었거든요. 아내하기 전에.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이제 두 번은 못 오겠지. 한 번은 왔는데 못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졌던 여행인데 이제는 호주 시드니 가면은 그 주변 국가를 좀 더 돌다 오려고요. 크루즈로 가더라도 그냥 바로 안 오고 아이들과 제 다이아몬드 리더님들과 함께 그 주변을 돌다 오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내를 안 했다면 난 어땠을까? 아내 하나만으로 저희 가정의 모든 숙제를 끝내게 해주는 도구였답니다. 저에게 아내의 스펙은 아내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서둘러서 했는데 시간이 또 늦었네요. 저는 사장님들께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저희 미팅에서 저희 파트너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내 비즈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의심하는 구간보다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면 여러분은 모두가 주인공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저희 아들이 아내를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1년을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들아, 1년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2년 열심히 하렴. 2년을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3년을 열심히 하렴. 아내는 절대로 너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단다. 이 말을 제가 아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제 파트너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에게 해당이 되는 아내가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는 기회입니다. 믿으시고요. 그 감사를 하시면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그 확신은 자세에서 나오니까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시간은 너무나 빨리 가버려요. 정말 어정어정하면 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조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시간이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게 시간은 갔으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것들이 전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매번 매 시간을 결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라. 이거는 스폰서도 믿고 회사도 믿고 시스템을 믿는데 자신을 못 믿겠다는 리더님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소비자를 후원할 때도, 그리고 사업자를 후원할 때도, 그리고 사업 설명할 때도, 누구한테도 한번 후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잘 배워서 시스템 안에 쪼인 데가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것들이 열매가 되고요. 그 사람이 후원이 되지 않으면 옆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그 노력에 천사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한번 후원 한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손해가 복이다. 아내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계산을 하면은 결과는 너무 흐려지더라고요. 말도 손해보고, 사랑도 손해보고, 인사도 손해보고, 일하는 것도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해가 보면, 그리고 상대방을 빚을 지우면 그것들이 자산으로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파트너들에게 얘기하듯이 오늘 이거 속마음을 준비해 왔는데 늦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크기만큼 만들어집니다. 이 마지막 제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참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아내 시작할 때는 남편과 자녀들밖에 없었고 제 자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저가 보이고 저가 느껴집니다. 여자를 가장 여자답게 만드는 게 아내 비즈니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시스템의 위대함이 보통 사람도 위대하게 만든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시스템의